안녕하세요. 6강 항상성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볼게요. 표는 GA와 B의 TRH, TSH의 혈중 농도를 정상G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정상G가 있고요. A, B, G가 있죠. 그런데 A, B, G는 각각 뇌하수체 전엽과 갑상샘 중 한 곳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쥐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면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TSH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그러면 얘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정상쥐는 TRH 정상, TSH 정상이니까 티록신도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A, B, G는 결국 티록신이 과다 분비된다고 했으니까 높음, 높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A, B 중에 하나는 뇌하수체 전엽, 하나는 갑상샘 중 한 곳이 이상하다고 했네요. 그럼 보세요. TSH가 높은데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것과 TSH가 낮은데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것. 얘가 이상하죠, 지금. TSH가 자극을 안 하는데 티록신이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갑상샘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상샘 이상이 있는 쥐는 B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는 뭐겠어요? A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얘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 TRH가 자극을 안 하는데도 TSH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낮음이 될 거예요. TRH는 TSH를 자극을 별로 안 하는데 TSH가 많이 나와.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럼 티록신이 높아요. 그러면 음성 피드백으로 티록신이 높으니까 다시 TRH는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괜찮고요. B 보시면 갑상샘이 이상해서 TSH가 자극을 안 하는데도 티록신이 많이 나왔어. 그리고 얘가 높으니까 TRH는 또 낮게 나오는 게 음성 피드백으로 맞는 것이죠.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낮음이다. 맞고요. A는 갑상샘이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쥐입니다. B는 정상쥐에 비해서 심박수를 물어봤어요. 티록신이 높으니까 A와 B, G 둘 다 티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물질 대사가 빨라지겠죠. 심박수도 빨라지겠죠. 정상쥐에 비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음성 피드백은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10번을 볼게요. 표가는 호르몬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호르몬이 ABC인지 기억 니은 디귿인지를 보셔야 돼요. 호르몬은 ABC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특징입니다. 네, 요거 한번 다시 체크하고 갈게요. ABC 중에 하나는 인슐린, 하나는 글루카곤, 하나는 에피네프린이래요. 특징 볼게요. 이자에서 분비된다.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중에서 두 개에 해당하죠. 누구?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이자에서 분비됩니다. 두 번째,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다.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세 개 모두 혈당량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셋 다 동그라미여야 돼요. 세 번째,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누구예요? 포도당, 근육세포에 혈당이 들어가가지고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요거 한 개겠죠. 두 개, 세 개, 한 개 동그라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표를 볼게요. 그러면 각각 A, B, C가 인슐린, 글루카곤, 또 에피네프린인데요. 지금 인슐린은 세 개에 다 해당하니까 모두 다 동그라미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X가 있죠? 그러니까 A와 B는 인슐린이 될 수가 없어요. 인슐린은 누구밖에 안 돼? C밖에 안 됩니다. C가 인슐린이야. 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겠죠? 그런데 그 특징 중에요.
이 혈당량 조절에 관여해야 되는 거는 세 개가 다 동그라미여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X가 있으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디귿이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자에서 분비된다가 두 개였으니까 니은이 이자에서 분비된다가 될 거고요. 자동적으로 A가 글루카곤이 되겠네요. 그러면 B는 나머지 에피네프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뭐겠어요?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가 기억이 될 거니까 얘는 인슐린만 해당하는 특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글루카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습니다. 간은 B의 표적기관에 해당한다.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 중에 하나죠. C는, 인슐린은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맞아요.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점 문제로 이동해가지고요. 항상성 조절에 관련된 체온 조절, 또 삼투압 조절, 혈당량 조절에 대한 문제를 좀 각각 풀어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하고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 둘 중에 하나래요. 네, 시상하부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체온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체온 조절에 중추로 작용을 하는 거죠. 시상하부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몸을 따뜻하게 열 발생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열 발산을 많이 해서 몸을 식힐 건지가 결정되게 돼요. 만약에 뭐 37도 뭐 정도가 보통 이때가 정상이라고 하면 시상하부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억이 올라가고 시상하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니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추울 때 더 많아지는 거. 네, 골격근 떨림을 통한 열 발생량이겠죠. 추우면 열 발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기억이 그렇고요. 니은은 더울 때 많아지는 거니까 열 발산량일 거예요. 네,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이겠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이다. 땡. 니은 단위 시간당 골격근에서의 물질 대사율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네. 단위 시간당 골격근에서 물질 대사 골격근에서 언제 많이 해야 돼요? 열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체온이 낮아질 때 골격근의 열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물질 대사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T2보다는 T1일 때가 더 높아야 돼요. 니은은 맞는 선택지. 자, 그럼요.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어떨까요? 언제 더 많이 흘러야 돼요? T1, T2 중에 피부 근처를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언제? 네. 더 적다군요. 더 적다. 혈액의 양은 언제 많아야 돼요? 열 발산을 많이 해야 될 때 피부 쪽으로 자꾸 뜨거운 피를 보내서 온도가 내려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2로 갈수록 열 발산량을 많이 해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확장해가지고 더 많이 보낸다고요. 그러면은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언제가 더 많아요? T2가 많은 거니까 T1일 때가 적다. 이렇게 썼으니까 맞는 거죠. 네, 피부 근처 혈관에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죠.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온도가 떨어질 때 열 발산량이 줄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감신경이 작용해가지고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피가 식지 않도록. 네, 추울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디귿은 반대로 이제 설명해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맞는 얘기죠. 답은 5번. 요거랑 비슷한 그래프가 몇 군데 있어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 유형을 풀었으니까 다른 것들도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볼게요.
네, 7번하고 8번은 모두 삼투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7번,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 혈중 ADH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DH 어디서 나오죠? 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와서요. 어떤 역할을 해요?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려는 수분을 다시 몸으로 재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겠죠. 몸으로 재흡수를 합니다. 언제 많이 나올까요? 몸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내 몸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내 몸에 삼투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DH가 많이 나오겠죠? 나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니은이 높아질수록 ADH가 높아지니까 얘가 뭐예요? 니은이 바로 삼투압이다. 내 몸의 삼투압, 농도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혈장 삼투압, 오줌 삼투압이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에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내 몸의 혈장에,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빨리 물이 재흡수돼가지고 물을 늘려서 농도를, 삼투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뭐겠어요? 자동적으로 혈압이 될 거예요. 자, 혈압은 뭘까요? 혈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를 많이 안 하고 혈압이 낮아지면 ADH 분비를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ADH가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ADH 분비가 많이 되면 재흡수를 많이 하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흡수된 게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가요. 혈장으로 갑니다.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혈압이 높아지면 혈액량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ADH가 거의 분비가 안 되고 혈압이 낮아졌어. 혈압이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쇼크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ADH를 분비해가지고 혈액량을 확보해서 혈압을 높여야 되겠죠.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지만 얘기해보면 고혈압인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 그래도 혈압이 높아 죽겠는데 너무 짜게 먹으면은 체내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ADH 분비가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흡수하잖아. 그러면 혈액량이 더 많아지니까 혈압은 더 높아지겠죠. 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억이 혈압이고, 지울게요. 기억이 혈압이고, 니은이 삼투압이다. 네,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땡. 나에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분의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물어봤어요. 정상치일 때랑 P1일 때를 비교해서 물어봤네요. 네, 볼게요. 정상이었다가 만약에 P1으로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혈압이 떨어지면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어떻겠어요? ADH가 많이 정상치일 때보다 P1으로 갈수록 수분 재흡수는 많이 하고 오줌 생성량은 적어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정상치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치일 때가 어때요? P1보다 정상일 때 수분 재흡수는 더 적게 하고 오줌 생성량은 많아지는 거니까 니은은 맞는 선택지겠죠. 네, 나에서 P2일 때, P2 여기네요.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다. P2일 때가 어떤 때예요? 체내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예요. 그래서 ADH가 더 많이 나왔잖아. 그 이유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을 했어요. P2일 때. 지금 삼투압이 높아졌는데 내가 물을 많이 마셨어. 소화기를 통해 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굳이 ADH를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재흡수도 적게 되니까 오줌에서 물 재흡수, 몸으로 물 재흡수하는 게 적어지니까 오줌 삼투압은 감소하겠죠. 답은 니은. 여러분 니은하고 디귿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모분의 뭐 특히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단계별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물표는 물질 X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질 X의 특징은 ADH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볼게요. 물을 섭취했는데
물을 섭취를 1리터. 여러분 1리터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실 것 같아. 네, 1리터의 물을 막 섭취했어요. 그런데 기억이 막 올라갔고요. 물을 섭취하자마자 기억은 올라갔고 니은은 떨어졌어. 뭘까? 물을 많이 마시면 삼투압이 올라가요? 삼투압이 떨어지죠.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을 많이 넣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오줌 생성량이죠. 기억이 오줌 생성량이고 니은이 혈장 삼투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땡. 네.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는 ADH는 T2일 때랑 T1일 때를 비교해 봅시다. T2일 때랑 T1일 때. 물을 많이 마셨어.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지금 떨어졌어. ADH가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T1이 T2보다 ADH 분비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요거 헷갈려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이 한글 보고. 네, T3일 때 언제예요? T3일 때. 이제 얘네들 한바탕 이렇게 오줌 생성량 늘리고 해가지고 다시 거의 정상으로 돌아간 상태잖아요.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X를 투여하면 그럼 ADH 분비가 안 나오죠. 그럴 때 니은,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 X를 투여하면 어떻게 돼요? ADH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혈액으로 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혈액의 농도, 혈액의 삼투압은 높아지겠죠. 니은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요런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 ADH 분비에 따라서 아까 문제는 혈압과 삼투압이 어떻게 변하느냐 였는데 8번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시고 오줌의 양, 오줌의 삼투압, 혈장의 양, 혈장의 삼투압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래요. 단계별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9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와 B가 각각 같은 양의 음료수를 마신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를 나타낸 거고요. 표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둘 중에 한 명은 1형 당뇨병, 한 명은 2형 당뇨병 환자예요. 제1형 당뇨병의 원인 아시죠? 인슐린 분비가 안 돼.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잘 반응을 못해. 어쨌든 혈당 조절이 안 되지만 1은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거고 2형은 인슐린은 나오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경우예요. 볼게요. 표, 그래프. 정상인은 음료수를 마시고 혈당이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인슐린도 보니까 인슐린도 올라갔다가 이제 혈당이 다시 줄었으니까 계속 많이 나올 필요는 없겠죠. 요런 혈당 증가 감소 그래프랑 인슐린 그래프는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근데 A는 어때요? A와 B 둘 다 정상인에 비해서 혈당이 기본적으로 높고 잘 조절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 농도를 볼게요. 인슐린 농도. A는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나왔어. B는 어때요? 인슐린 농도가 거의 낮아요. 혈당이 높아져도 따라서 많이 나오지 못해. 그러면은 이 B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인슐린 생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B가 제1형 당뇨병 환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A는 제2형 당뇨병 환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간세포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 인슐린의 표적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간세포겠죠. A는 2형 당뇨병 환자이다. 맞습니다. 디귿. 인슐린 처방은 B의 혈당량을 낮출 수 있다. 네, 지금 B는 인슐린이 안 나와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B에게는 인슐린 처방을 하면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슐린 글루카곤이 그 당뇨병 조절하는 거 여기에 글루카곤은 없지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당뇨병의 원인과 이런 원인을 가질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